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강제입니다. 오늘은 오뚜기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보고서 표지 와서 보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회사명은 주식회사 오뚜기, 대표이사는 이강훈 대표이사님이고 본점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본문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부터 보면은 첫 번째로 연결대상 종속회사라고 해서 이 오뚜기라는 법인과 하나의 실체로 볼 수 있는 자회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산 총액 기준으로 쭉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제일 커 보이죠. 1190억 정도 되는데 오뚜기 물류 서비스 지주라는 회사가 제일 규모가 큰 자회사지만 뭐 전반적으로 다 규모가 크지 않고 여기서 이제 하나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1190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숫자가 좀 옛날 숫자인 것 같아요. 뒤에 가보면은 이 숫자가 2000억 이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회사가 어쨌든 제일 큰 법인이고 대충 자산 규모가 2000억 이상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회사 명칭은 주식회사 오뚜기고 영어로도 오뚜기. 그 다음에 1969년에 설립됐으며 94년에 상장됐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안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소기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평가에서 보면은 이게 회사채가 아닌 기업어음 기준으로 해놨어요. 기업어음은 좀 단기로 돈을 빌렸을 때 매기는 등급인데 A1이면 가장 높은 등급이라서 뭐 3년, 2년 동안 계속 이제 유지를 해오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이 회사는 돈을 빌려가서 떼먹을 리는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을 보면은 배당을 3년 연속 꾸준히 주고 있어요. 2020년에는 조금 500원이지만 어쨌든 주당 배당금도 좀 오른 상태고 배당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로마자 2번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종속회사별로 요약 재무 현황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연결 대상 회사들 쭉 나왔는데 그 회사들의 대충 재무제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보면은 오뚜기 물류 서비스 지주라는 회사가 1000억이 아니라 2000억 이상이 된다고 했죠. 자산 규모가 2700억이고 부채 거의 없고 대부분 자본이지만 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뭐 오뚜기 계열사들의 그런 물류를 전담하면서 순이익은 거의 내지 않는 그런 회사구나, 덩치만 큰 회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보면은 당기순이익 규모로도 뭐 크게 100억을 넘는 회사가 없고 이 회사 정도가 95억 정도로 좀 큰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건 참고로 참기름 만드는 자회사입니다. 어쨌든 뭐 자회사들은 그렇게 규모 있는 회사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영업 부문별로 요약 자산 부채 현황이라고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오뚜기라는 이제 회사의 영업 부문을 이제 식품 회사니까 식품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건조식품, 양념소스, 유지 뭐 이런 쭉쭉쭉 있는데, 뭐 다 고만고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산도 그렇고, 부채도 그렇고, 뭐 특별히 유난히 튀는 애도 없이 다 골고루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데, 보면은 분말 카레, 오뚜기 그 카레 있잖아요. 카레 가루, 3분 카레 말고 이 분말 카레는 시장 점유율이 무려 83%나 되고 3분 카레류, 3분 짜장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거는 92%나 돼서 이거 두 개는 거의 오뚜기가 다 먹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잘 모르시는 게 참기름도 오뚜기가 절반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면은 한 4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즉석밥이겠죠. 우리가 흔히 햇반이라고 부르는 햇반은 뭐 CJ 제일제당 거고 이 오뚜기 밥도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네, 계속 보면은 주요 제품 서비스 등등 있는데 뭐 매출 부문별로 아까 거기 분류해서 이제 매출을 분류하고 있는데 면제품류가 매출이 좀 높은 편이고 그 외에는 다 고만고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충 한 300억대, 3천억대 정도 되네요. 네, 계속 보면은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이제 식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식품 원재료가 뭐겠어요? 뭐 곡물이나 뭐 여러 가지 설탕 이런 것들이겠죠. 보면은 대두, 정제육, 설탕, 서주정, 물엿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원재료로 쓰이는 거고 이 가격이 갑자기 팍 튀면은 매출의 그런 원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오뚜기 입장에서는 안 좋겠죠. 식품 가격이 오르면 오뚜기는 안 좋은 겁니다. 식품 가격이 올랐다고 제품 가격을 좀 탄력적으로 올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무래도 좀 생활 물가랑 연동돼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원가가 오른다고 제품 가격을 바로 올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이 원가가 급격하게 오르면 좀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보면은 이제 제조업이니까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장이 총 국내에 4개가 있고 해외에도 별도 현지법인으로 4개의 생산 공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국내 공장에 대해서만 좀 숫자를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여러 공장에서 나눠서 생산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가동률이 2020년 한 해 동안 거의 100% 가까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매출에 관한 사항에서 이제 국내와 해외 매출도 구분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누적으로 봤을 때 국내가 대부분이죠. 전체 한 2조 5천억, 2조 6천억 정도 매출 중에서 2조 3, 4천억이 국내에서 나니까 이거는 90%를 내수에서 집중을 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내수 기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외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오뚜기 같은 식품회사들이 해외 매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90% 정도를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처변 판매 비중이라고 해서 내수 중에서 어떤 유통 채널을 이용하는가를 보면은 대형마트 비중이 가장 높고 그 외에 대리점, 특약점 이런 것들은 동네 슈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편의점 매출도 어느 정도 있지만 비중은 없는 편이고 어쨌든 대형마트에서 대부분 이제 거의 40%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연구개발 활동도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3년 연속 금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50억, 8, 90억, 거의 다 120억 가까이 이렇게 급격하게 연구개발 비용을 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좀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도 상표가 총 1000개 가까이나 보유하고 있는 의외로 지적재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제표 부분에 와서 보면은 이 회사는 탄탄하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면은 자산이 18년, 19년, 20년 계속 조금씩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부채 역시 조금씩 증가하지만 자본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부분으로 보면은 역시 2조 2천억, 2조 3천억, 2조 5천억 규모로 계속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약간 빠졌다가 다시 오르긴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높았던 걸 봤을 때 뭔가 일시적인 이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줄어 보이지만 어쨌든 2020년에는 19년 대비 성장을 했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안정적으로 나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연결재무제표 주석 부분에서 좀 볼만한 것들을 챙겨와 봤는데요.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오뚜기 라면이라는 회사를 이제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분을 35%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가 뭐랄까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관계기업으로 넣은 것 같은데 사실 이 회사가 그 오뚜기 오너분 있잖아요. 함씨 일가 거기서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같은 그 오너가 경영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연결회사의 최대 주주라는 분이 회장님이죠. 함 회장님이 오뚜기 라면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 오뚜기라는 자기 회사의 지분을 좀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가 자기 자산을 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영업 부문이라고 해서 아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국내 내수 위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부문별로도 아까 보면은 골고루 매출을 올리고 면제품류가 좀 매출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안 나왔던 부문별 당기순이익도 나오고 있는데 보면 역시 다 고만고만합니다. 대충 한 200억에서 100억 정도 이렇게 제품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습니다. 로마자 7번이고요. 보면 아까 함영준 회장님, 이분이 이제 오뚜기의 실질적인 회장님이고 오너시죠. 지분을 27%나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보면은 본인과의 이제 관계가 쭉 보면 다 친인척이에요. 누이도 있고 숙부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와이프, 그다음에 동생들, 조카, 사위까지 다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지분을 쭉쭉쭉 나눠 가지고 있고 총 지분율이 한 57.15% 정도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까 봤던 회사죠. 오뚜기 라면. 이 회사가 이제 오뚜기가 오뚜기 라면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뚜기 라면도 오뚜기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아, 이거 순환 출자도 조금 있구나. 여기 아까 봤던 이 회사도 역시 자회사였는데, 순환 출자가 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뭐 큰 이슈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풀어야 될 그런 이제 이슈겠죠. 어쨌든 특수관계인 다 합치면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뭐 경영권은 특별히 집안 싸움이 나지 않는 이상은 아주 안정적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은 최대 주주 함영준 회장님의 이력은 2010년부터 오뚜기 회장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은 5% 이상 주주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펀드가 한 6% 정도를 가지고 있고, 흔히 보이는 국민연금은 없네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소액주주 현황,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은 전체 한 2만 명 정도 되고, 소유 주식은 26.78% 정도로 뭐 미미한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로마자 8번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오뚜기의 전체 임직원은 대충 한 3,000명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 근속연수도 한 9년, 10년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1인 평균 급여액이 아무래도 좀 식품회사가 평균 연봉이 좀 짜다 보니까 9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도 평균 4,300만 원 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직원으로 일하기에는 조금 연봉이 짠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오뚜기의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